KF-21 UA 30조 원 계약하나? 미국 오열 한국도 개발했다고. 한국 핵개발 안 할 것 NPT 준수선언. 현재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UAE 간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관계는 대단히 우호적입니다. UAE는 앞으로 양국 간 방산 협력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 서울 에이덱스 2023, 이 한창이던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 서울 비행장에서 만난 UAE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UAE 방산협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UAE가 중거리 지대 공유격 체계 천궁화 다련장 로켓 천무 등을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이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진행된 것을 비롯해 UAE가 K방산의 중동 진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 7개 토호국 연방인 UAE는 이란 핵 문제 및 영토 분쟁과 리비아 사태,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IS, 후티 반군 사태 등 안보 현안을 안고 있다. 특히 페르시아만을 두고 이웃한 이란과의 갈등과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30%가 움직이는 호르무즈 해역 관리에 더해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불거지면서 안보 긴장도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UAE 국방예산 증가와 함께 애초 2022년 60억 달러에서 2026년 78.4억 달러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획득비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UAE의 가장 큰 방산 수입 상대국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2014에서 2018년간 UAE 방산 수입 가운데 64.4%를 차지했으며 이어 프랑스 10.1%, 튀르키의 7.8% 순이었다. 그런데 UAE는 최근 들어 특정 국가에 대한 무기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 아래 무기체계 공급선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자국 내 방위사업 기반이 미약한 단계에서 대부분 무기체계 획득은 국내 개발보다 해외 구매에 의존해왔는데 완제품 도입보다는 해외 기업과 공동생산과 합작투자사 설립, 자국 내 생산시설 구축, 기술 이전 등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한국과는 35억 달러, 4조 8천억 원, 규모의 천궁화 9천억 원대 규모로 알려진 천무계약 체결에 이어 향후 항공기와 헬기 등 항공전력으로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UAE는 현재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와 소형 무장헬기, 나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 윤 대통령의 UAE 방문 계기에 다목적 수송기, MCX,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맺기도 했다. 방위사업청도 같은 시기 UAE 방산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와 전략적 방위사업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특히 방산업계 안팎에선 한국형 전투기 KF-21, 인도네시아명 IFX, 보람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UAE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앞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 측에 KF-21 사업 미납금 관련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플랜 B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공군 전력 증강을 도모 중인 유엔은 미국의 F-35 라이트닝과 러시아의 Su-75 체크메이트 도입 검토설이 돌기도 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다. 국내 방사업계 관계자는 UAE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해 우호적이라며
한국이 국방협력의 주요 파트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배 불리고 싶은 한방산. 미 함정 수리에 이어 군함 건조도 군침. K방산 질주의 시발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질식한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국내 방산업계는 새 전기를 맞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중 경쟁은 K방산의 또 다른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하나오션에 자국 군수지원함 원리 시라호의 유지 보수 정비, MRO를 맡겼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연간 20조 원 시장의 미MRO 사업을 발판으로 사마글로벌 함정 시장에서 K방산의 영토를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MRO 시장에 진출하면서 수주 실적과 신뢰도를 쌓으면 미 함정 신조 수주도 충분히 넘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거제 사업장에서 만난 하나오션의 특수선 로서프트프티 관계자들은 미 해군 함정의 MRO 수주를 함정 수출 도약의 전기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기존 함정에 대한 창정비의 경우 설계와 건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이어서다. 현장 작업자들은 약 30년이 넘는 기간 총 45척에 달하는 함정 정비 실적을 강조했다. 이 중 35척, 77%이 잠수함이다. 잠수함은 좁은 선내의 소나, 음파 탐지기, 연료 부력 탱크, 어뢰 저장 발사관 등 무기체계와 기자재가 밀집해 수상함보다 정비가 까다로운 함정으로 꼽힌다. 자체적으로 수상함에 대한 창정비를 수행하는 한국 해군도 잠수함 정비만큼은 조선업체에 맡기는 이유다. 한 잠수함의 창정비가 진행 중인 특수선 2공장에서 만난 강정훈 특수선음 로사업팀 책임은 잠수함은 장비가 밀집해 있는 데다 바다 아래에서 운용되는 만큼 침수될 가능성도 있어 수상함보다 정비가 몇 배는 어렵다며 30여 년간 쌓인 노하우가 미국의 인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특수선 시장 공략의 호기를 맞이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조선업 경쟁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막대한 조선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대거 건조하며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군함에서 고도화시킨 조선업 역량이 상성 건조에도 한껏 발휘되며 전성기를 맞았다. 1920년 미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존스법도 든든한 뒷배가 됐다. 자국 내 독점 시장의 이점을 톡톡히 보면서 설비 투자와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서지 않고도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중국, 한국이 조선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산업은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자유경쟁을 내세운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추락은 가속화됐다. 이후 사실상 빈사 상태에 빠진 미국 조선업계는 현재 연간 10여 대의 상선을 겨우 건조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수선의 경우 신규 함정 건조가 지연되고 있으며 기존 함정에 대한 MRO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반면 중국은 2000년대부터 조선업을 집중 육성하며 현재 수주 잔량 기준 세계 최고의 국가로 올라섰다. 이는 특수선 분야의 경쟁력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현재 군수지원함을 제외한 중국의 총 운영 전함은 234척에 달해 미국 219척을 추월한 상태다. 최신 함정 비중도 전체 전함의 70%로 미국 25%에 크게 앞서 있다.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분야에서 여전히 중국을 압도하지만 현 상황대로라면 향후 중국의 글로벌 재해권을 위협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미군에 팽배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국의 세계 5위 해군력 보유를 뒷받침한 국내 조선업계의 함정 건조, 정비 역량에 주목해서다. 지난 2월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하나오션거제 사업장을 방문해 K조선의 함정 건조 역량을 호평하며 협력 의사를 타진했다. 이어 양사는 미 해군 음화로 시장에 진출하는 입장권에 해당하는 함정정비협약, 미쌀, 자격도 나란히 취득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하나오션은 아예 미국 본토에 위치한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미 함정건조 시장까지 노릴 태세다. 하나오션이 이번에 수주하므로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준다면 마냥 꿈만은 아니라는 게 방산업계의 전망이다. 건조 기술 자체가 국가 기밀인 항공모함, 핵잠수함을 비롯해 구축함 등 전투함 수주는 당분간 어려워도 수송함,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 건조 시장은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 함정 MRO 수행이 향후 대규모 발주가 예고돼 있는 각국 해군의 함정 사업 수주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약 6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의 12척 잠수함 도입 사업, 3조 원가량의 폴란드 차기 잠수함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 9조 원대의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 등 직구촌 곳곳에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예고돼 있다. 3. 한미일. 오늘 뉴욕서 외교장관 회의, 북한 문제 등 논의.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회에 참석을 계기로 이날 오후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3국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 문제 및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HU, 제조시설 공개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비롯한 핵, 미사일 위협과 및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2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브라질에서 열린 뒤로 약 7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조 장관은 미국 방문 기간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각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 등과 20여 차례에 걸친 양자, 소다자 회담을 갖는다. 조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회 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별도 회동을 가질지 주목된다. 왕 부장은 최근 중국을 찾은 한국 의원단 면담에서 방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유엔 총회 일반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안보리 공개토회, 평화구축위원회 장관급 회의 등에도 참석한다. 기조연설에서는 올해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은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서 유엔 역할과 다자주의 회복 등을 강조하고 국제 질서 및 평화, 안보 발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와 8.15 통일 독트린 등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